고속도로네요. 속도 고속도로인 만큼 좀 빠르게 달리고 있고요. 앞에 차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군요. 어떡해요. 지금 잘 가고 있었는데 지금 왼쪽 차로에 주행을 하고 있던 저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게 뭐 굉장히 난감하네요. 속도를 줄이기도 어려웠고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거 과실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주행하던 차가 지금 빠졌어야 되는데 못 빠져가지고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차량이 옆으로 왼쪽으로 피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옆에 차가 또 오고 있었거든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두 분 일단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랙박스 과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써주셨을지 확인해 볼게요. 황 변호사님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블랙박스 과실이 20% 정도 있다. 상대방 과실이 80%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최 변호사님은 블랙박스는 과실이 없다.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이렇게 써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과실이 더 큰 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을 텐데 블랙박스 과실 비율이 두 분이 약간 의견이 다르거든요.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황 변호사님은 왜 20%를 잡아주셨을까요? 네, 사건은 상대방 차량이 고속도로 추월 차로에서 고속도로의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한 후에 급정거에서 뒤따르던 블랙박스 차량에 충돌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영상을 보시면 다 눈치를 채시겠지만 네. 상대방 차량이 이쪽으로 빠지려고 하다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급하게 가려고 하다가. 맞아요. 네. 이 경우인데 일단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거는 뭐 모두 동의하실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모두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 상대방 차량의 과실부터 먼저 본다면은 고속도로 추월 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급정거를 해버렸죠. 그리고 맞아요. 급정거 이유를 추측하건대 고속도로의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 급히 차선 변경을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출구 쪽에 있는 시선 유도봉 앞에서 출구로 나가기가 어려워서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고의 1차 원인은 결국은 상대방 차량의 급정거가 원인이라는 건 모두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과실은 한 80%, 원래 100% 정도 잡는 게 맞는데 이제 여기에서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을 좀 더 가산을 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랬냐면은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또 상대방 차량이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던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차선 변경한 후에 급정거를 했기 때문에 네. 후미의 충돌이 발생을 한 것이고 블랙박스 차량은 상대방 차량이 급정거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은 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의 원인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하게 책정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을 좀 20% 정도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차량 끼어들기 전까지는 앞에 차량이 없어서 이렇게 속도를 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약간은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최 변호사님은 상대편이 100% 잘못했잖아요. 네네. 예. 일단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로에 이제 다른 차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차량이 이제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선을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미리 켜야 돼요. 미리. 그렇죠. 지금 요 영상만으로는 좀 언제 켰는지 확인이 저는 사실 잘 안 되는데 좀 보긴 어려워요. 방향 지시등은 좀 한참 전에 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여기는 고속도로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어느 차량이나 기본적으로 완전히 제동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예요, 화물차.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이드 미러로 이제 여기서 오고 있는 차가 화물차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차선을 변경한다면 화물차가 여기 고속도로는 보통 100km에 달린다라고 봤을 때 예. 100km 안에 절대 못 멈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불가피한 사고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실 보험 사기나 어떻게 보면 보복 운전에 준하는 행위로까지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앞전에 이 차량과 이 블랙박스 차량과 저 상대 차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사건에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두 차량 사이에 다툼이 있어가지고선 보복 운전을 한 거 아니냐까지도 네. 볼 수 있는 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영상 속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거는 판단이 어렵겠지만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 저런 상황에서 분명히 경운기를 크게 울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주의를 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블랙박스 차량은 경운기 소리를 듣고도 차선 변경을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빨리 가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블랙박스 차량으로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안전거리 미확보 측면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안전거리 미확보는 이제 나의 앞차가 어떤 사정으로 해서 정차했을 때 내가 그 차를 추돌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네. 이 차가 앞차가 아니었다가 어떤 사정으로 갑자기 앞차가 뛰어들어와서 됐어요. 앞차가 돼버린 네. 거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과실을 좀 부담하는 거는 이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한테 너무 좀 과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각각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과실 비율 판단은 어디까지나 변호사님들의 이 영상만 보고 내린 판단이고 실제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럭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고속도로에서 가끔 졸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졸다가 이제 약간 상황 파악이 늦어져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는 어떻습니까?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지 궁금하네요. 황 변호사님께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졸음운전에 대한 법적 규제도 점점점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건처럼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뭐 연예인분, 아나운서분 가족분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음주운전 혹은 졸음운전에 의한 역주행 트럭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던 건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뭐 안전거리 미확보라든지 안전규칙 준수 미준수로 인해서 충분히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안이 해당할 것 같고요. 해당 경우인 경우는 심한 경우 뭐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봤을 때 상대 차량이 1차로에 있다가 2차로로 이렇게 변경을 했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그 아까 언급하실 때 추월차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1차로를 추월차로라고 보통 하잖아요. 거기서는 뭐 속도를 뭐 정속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늦게 가면 또 안 된다 이렇던데 실제로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도로교통 법령을 보면 이제 예. 고속도로의 1차로 같은 경우에 앞지르기 차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량만 통행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해서 이제 그 앞지르기 차로를 점거하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이제 도로교통 법령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어 있어서 예. 이제 앞지르기 차로를 계속 비워두는 것이 오히려 너무 비효율적인 그렇죠. 그런 때에는 이제 앞지르기 차로를 주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월차로, 앞지르기 차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